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2월 10일 아미코젠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보합세를 이루었고 31,250원,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회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영상은 단기적인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10만원 이상 2, 3만원 이상, 저는 그 이상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11만원 정도에서 이렇게 하차할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구독자분께서 지난해에 여름 정도에 언급을 해 주셔서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오늘 의미 있는 실적 발표도 나왔죠. 먼저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는 2월까지는 1월부터 기관 투자가들의 기간 조정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의 시장에서는 조정 장세에 임했고, 언제 정도라고 한다라면 기관의 물량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제 저는 이르면 내일 모레부터는 연휴가 시작이 되고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 전후 그리고 길어져도 3월 초 이전에는 기관의 물량은 어느 정도 소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시장이 플러스가 나왔지만은 기관들의 물량은 저는 어느 정도로 오늘 정도 9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연기금이 3,200억, 어제는 연기금이 2천억대를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금융투자는 오늘 정도나 내일 정도, 설 이전에 최근 3일 동안에 매수한 물량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1조 7천억 정도를 매도한 상황, 그리고 3일 정도를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간 순매수를 이루어졌는데, 최근 12월 말부터 지속적인 외국 기관들은 매도세를 유지하고, 지난주부터는 사고 팔고 매수 매도를 병용을 하고, 이제는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관의 매물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관들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다. 연기금이 3천억을 매도를 했지만은 연기금은 하루에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그 이상 정도를 지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난 여름 이후에 수십조 원을 매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연기금에서 8조 원 규모 정도를 매도한 상황이고 현금이 두둑히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성공한 케이스, 현재 대한민국의 달라진 상황에 잘 적응이 되는 것이 개인 투자가들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점마다 현재 고객예탁금은 65조 원을 보이고 있고요. 65조 3,400억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고팔고에서 순매수를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매도세로 유지하고 있으나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아미코젠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전자공시를 2월 10일자의 오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단기 실적인 4분기, 전 3분기, 2020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누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은 누적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조금 소폭 매출은 늘어난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21억 원의 적자를 봤지만 올해는 31억 원에 해당하는 흑자를 봤고요.
전분기에 비해서 13억, 지난해 3분기에는 13억 원의 매출을 보였고, 그리고 4분기에는 2억 4천억, 누적으로 지난해 2020년도에는 31억 원을 순이익을 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이익을 말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버는 거와 영업 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순수한 이익을 이것 경상이익이라고 하는데, 영업 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차손, 그리고 금융비용, 그리고 지분평가 이익 등 여러 가지의 영업의 활동을 통한 것이 있죠. 이것을 경상이익을 보게 되면 400억을 이렇게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019년도에는 888억 원, 아니죠. 이것이 8억 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8억 8천이 손해를 봤지만 올해는 400억 원에 해당하는, 역시 그거 경상이익도 흑자 전환을 한 모습.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오죠. 잘 보이지 않아서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순이익 이렇게 됐죠. 이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작년에는 313억 원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죠. 엄청난 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올해의 작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319억, 그럼 320억 원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2억 3천 정도의 손실에서 이렇게 320억 원에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은 이렇게 아미코진의 성장하는 원년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기업적인 차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날에 아미코젠은 메디컬 뷰티 전문 화장품 기업 에스트라와 약 26원 규모의 콜라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콜라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미코젠이 특허 등록이 국내와 중국에서는 출원 상태인가요? 이렇게 국내와 일본에서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에스트라와 26억 원의 콜라겐 공급 계약은 작은 규모가 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에스트라는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계열사로 메디컬 뷰티, 병의원 전문 화장품이라는 컨셉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아모레 퍼시픽의 여러 브랜드 제품을 OE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간에 에스트라는 일본으로부터 콜라겐 원료와 기술을 도입해 제품을 생산해 왔으나, 높은 수준의 품질 유지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번에 아미코젠과 계약직을 진행하게 됐다. 신규로 계약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 제품에 대한 품질이 더욱 낮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26억 원의 규모에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게 열려 있다. 아미코젠은 이번 에스트라와의 계약에 의해 GPH가 3% 이상의 양질의 콜라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GPH는 글리신, 그리고 플로린, 하이드록시플로린, 이렇게 즉 GPH 함유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증가한다라고 그래요. 아미코젠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0년 국내외에 콜라겐 제품 약 1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해당 부문 1위 업체이다.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제조 기술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GPH 함량이
타사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에스트라가 기존 일본과의 이렇게 계약권을 파기하고 아미코젠과 이렇게 새롭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에 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의 계약권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뼈, 머리카락 등 체내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분이고 특히 피부 진피층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 형태와 조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품과 이너뷰티로 부족한 콜라겐을 보충하게 되는데 빠른 진피층 흡수를 위해 콜라겐 입자는 작을수록 좋으며 콜라겐 합성을 돕는 주요 아미노산인 GPH 즉 GPH 함유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증가해서 고품질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흡수율이 좋은 PC 콜라겐을 원료로 한 아미코젠의 콜라겐 3 이 제품이 대표적이며 NAG 성분이 함유된 조인트본,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피니톨 등등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미코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콜라겐 수요에 대응하고자 중국 천도에 300톤 규모, 국내에는 400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했고 그러면 700톤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베트남 시장 진출을 하고 젤라틴 신사업을 위해서 남비에트 카퍼레이션과 연 800톤 규모의 공장 설립을 조인트 벤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1월 말로 돼 있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6월 달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에 있죠. 그리고 이곳 엔돌라이신 초도 계획 물량을 아미코젠은 30kg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올해는 15kg 영업이익만 150억 원을 이상을 예상한다라고 그럽니다. 아트리신은 유럽에서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마치고 등록을 완료했다. 아미코젠의 엔돌라이신 생산은 곧 시작이 되고 초도 계획 물량은 30kg, g당 2,000달러를 가정하면 600억 원, 영업이익은 절반 50%인 300억 원의 영업이익이다. 2021년 올해이죠. 최소 15kg 그러면 영업이익이 150억 원을 생산할 계획이니까 지난해 좀 전에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1억 원이었죠. 그곳에 올해는 150억 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조금 낮아질지는 모르지만 미니멈으로 잡아도 영업이익은 100억 원 이상을 추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시가총액이 6천억 원 정도가 되나요? 영업을 보게 되면 아미코젠의 현재 딱 6,005억 원이네요. 6천억 원. 그리고 주가가 밀린 조정 상태에서 600억 원이고 1조 원 이상은 충분하고도 넘칠 정도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사는 올해 국내 임상을 마치고 판매에 돌입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이렇게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엔돌라이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회사인 아미코젠 차이나를 통해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판매할 계획이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레진, 프로테인 레진 그리고 배지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현재 3만원 초반의 가격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충분하고도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단기적인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투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내 시장도 시간이 흐르면서 2월 지나면서 훨씬 더 안정이 될 것이고 수급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미코젠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도한 상황이요. 기관 투자가들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기금이나 또는 기관 투자가에 있어서 아미코젠에서는 더 이상의 매물이 나오지 않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요. 외국인도 역시 최근에는 지속 매도하는 상황이 있었죠. 매수는 소폭이었고, 그러나 성장하는 기업에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서는 수급 상황은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주가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을 보게 되면은 7.92%, 8%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상당하게 9%대에서 크게 줄어든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대략 7.92%라고 한다면.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 영상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미코젠은 많은 분들의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더라고요. 충분하게, 과거 2, 3년 전을 보게 되면 각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게 되면 아미코젠에서 목표 주가를 7만, 8만 원 정도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었죠. 이렇게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2015년 정도에 6만원 정도를 터치했고 지속적인 레포터에서는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은 주가의 모습은 45,000원의 고점에 형성됐다. 이 의미 있는 요거의 거래량 2021년도에 4월 이후 배지의 국제과제 선정 그리고 프로텐 레진 국제과제 선정 등으로 인해서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미코젠의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원년이었다. 2021년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서 이렇게 주가가 6만원대 이상을 충분히 돌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지 않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데 확률적으로는 좀 더 50% 이상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장에서 자꾸 저점 근처에서 올라치면은 조정이 오고 이래서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좀 더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투자했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올해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분명 시장에서 가치 부여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보합세를 이루었는데 94,000주 거래량도 상당히 적죠. 여기서 10% 15%만 오르게 돼도 곧바로 4만원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크게 염려하지 말으시고 저점마다 좀 담아놓는 전략은 어떠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2021년 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